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의 국가대개혁,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한번 넣고 확 한번 돌리고 1년만 돌리고 정권을 시작하겠습니다. 1, 2, 3, 4, bubble, bubble.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완전히 나왔습니다. 판결문 한번 보시죠. 1, 2, 3, 4, bubble, bubble.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1, 2, 3, 4, bubble, bubble. Sweet love, sweet dream, bubble. 네, 어제 있었던 TV 토론회, 이 자리에서는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요. 자, 길준긴 기자, 그 어제 토론회가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누어졌지만 그 가운데 뭐 유행어를 만들다시피 한 사람은 단연 홍준표 후보였어요. 자유한국당에. 이유가 있죠? 원래 홍준표 후보가 항상 말씀을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 후보를 많이 자극하기도 하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언급됐지만 세탁기를 넣고 돌리겠다, 대한민국을. 뭐 그 세탁기는 삼성 세탁기다. 네. 이런 참 공식적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듣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 때문에 네. 많은 화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려운 정책 얘기 그리고 민감한 감정이 섞인 후보들 간의 언쟁도 많긴 많았지만 좀 홍준표 후보의 저런 재치 있는, 어떻게 보면 재치 있고 어떻게 보면 막말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저런 말들 때문에 시청자들이 잠시나마 좀 즐거운 순간도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코너에서는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자, 자유한국당 내의 분위기도 알아보고요. 또 외교 안보에 대해서 전문가죠, 나경원 의원께서.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도 몇 가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TV 토론회 보셨죠? 저는 사실은 끝까지는 못 보고요. 네. 중간중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셨고 어떤 후보가 좀 인상에 남는지 간단하게 짧게 그냥 소감만 좀 해주시죠. 꼭 굳이 홍준표 후보를 칭찬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냥 저희 당에서는 어쨌든 이번 대선 이슈 중에 핵심 이슈가 안보 이슈인데 안보 이슈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보수 정당 후보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안보 후보임을 잘 보여줬다, 네. 각인시켜줬다, 이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길준규 차장, 예. 하정대 위원 또 질문. 예. 하나, 다른 후보하고 달리 홍준표 후보, 지금 현재 대법원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것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바로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지금 후보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미 자유한국당의 전선인 새누리당에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원래 후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후보가 짧게. 안 된다 그러신 건 무슨 말씀이신지. 원래는 당 규정에 따르면은 그 자체 여러 가지 당직 자체도 안 되도록 돼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후보를 하겠다고 나서신 분들이 마땅히 없었고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뭐 하여간에 당원 당규 부분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길준규 차장이 홍준표 후보의 세탁기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해줬는데 이 관련 세탁기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과거에도 여러 번 홍준표 후보가 언급을 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사석에서 홍준표 후보 워낙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네네네. 분이기 때문에 뭐 세탁기 넣고 돌리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공식 석상에서도 2009년 박연차 리스트 사건 때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야 한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2011년도에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될 당시에도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이런 말씀 때문에 주류 세력들이 나를 겁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어제 이 말 말고도요, 좀 거친 말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홍 후보님 대통령 되시면 지금 안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대통령이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판인데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예. 꼭 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지금 지금 주적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한테 공격을 하셔야지 지금부터 계속 그래 하는 거는 난 좀 그렇습니다.
같은 흑수저 처지에 왜 제가 주적입니까? 충북 장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가 이래 위태로운데, 아니, 당선되면 제일 먼저 김정을 찾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적이죠. 안철수 후보님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저는 상식파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그 민주노총을 응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가 대통령이 되면은 홍 후보님 국민 세금으로 특수활동비 지급한 거 가져다가 사모님 생활비로 드리고 이런 돈 제대로 알뜰하게 챙겨서 국가가 나서서 청년 일자리 만들 겁니다.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 꿈은 안 꾸셔도 됩니다. 자, 요 마지막 발언, 심상정 후보를 향해서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저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성한 변호사는 저런 발언은 조금 도를 지나친 발언이 아닐까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네. 저게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 자리에서 네. 뭐 본인의 마음속으로는 저렇게 생각하고 싶지만은 네. 어떤 예의라는 게 있고 있죠. 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조금 뭐 지지율은 물론 낮고 하지만은 네. 홍준표 후보가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펴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방점을 둬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의 모든 걸 보면은 다른 사람을 내림으로써 자기를 네. 올리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게 물론 트럼프 지금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 했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에 조금 아쉬움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지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나와 계시는데 안보관 그리고 이 외교 또 대북 문제 이와 관련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후보들이 밝힌 안보관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께서는 좀 가지는 생각이 특별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후보들의 안보관에 대해서 좀 짚을 점이나 좀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번 대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서 사실 이제 안보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 쌍둥이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참으로 이 안보관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후보들 보니까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는 사드에 대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네. 조금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이렇게 이제 와서 나도 안보를 중요시해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최근 계속 뭐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한 얘기를 보면 개성공단도 즉각 재개하겠다. 네. 또 그리고 어제도 보면 선제 타격에 대해서 보류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은 사실상 북한이 이 공격을 할 것 같을 때 자위적 예방적 조치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전면전을 절대 전면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종의 선제 타격이라는 것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무장 해제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입장입니다. 네. 특히 개성공단 아까 재개 문제도 논의가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왜 폐쇄됐습니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런 건데요. 지금 이 정도로 핵 능력이 고도화되어 있는데 개성공단을 그저 재개하고 대화하겠다? 이것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의 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없이 그리고 신뢰관계를 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과 어떠한 정보 공유도 하지 않을 것이고 네. 그 가운데서 우리 국익이 철저히 배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네. 전에도 무슨 네거티브 막 공방하는 거 봤는데요. 네네. 이거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데 아하. 안보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철저히 좀 생각하고 또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 문재인 후보의 그 안보 불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거는 뭐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어제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를 친북 좌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네, 홍 후보께서는 이제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특히 이제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남북 관계를 보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이런 표현을 친북 좌파라는 표현을 하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친북 좌파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태영호공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우리한테 가장 비대칭적인 우리한테 아주 효과적인 전력이
대북전단하고 그리고 확성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태영사도 하던데 제가 외통위원장 시절에요. 북한 인권법 하면 대북전단 금지시키면 북한 인권법 통과시켜줄게. 이게 다 문재인 후보의 발언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표의. 그다음에 북한 확성기도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전력 수단은 모두 해제하자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장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하게 하면서 이거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릴 네. 수밖에 없고요.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과거 국회 외통위원장을 하실 때 문재인 후보 때문에 힘들었다라면서 지금 사례 하나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희가 북한 인권법도 일찍이 합의해서 좀 통과시켜 보고 싶어 했는데 네. 대북전단 금지를 해야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대북전단 네. 금지와 북한 인권을 좀 바꾸자고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참 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외통위 위원님들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군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의 결론을 근거로 얘기를 한다면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네. 일찌감치 좀 바뀌었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낫다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여러 번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송민순 장관 회고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북한 인권 결의안 사실 기권하는 거 북한에 물어보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은 이미 드러난 부분에 비추어 보면 네. 우리가 과연 이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고 이 부분을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만큼 제대로 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제 토론회에서도요, 이 안보관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드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또는 배치 또는 배치 철회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졸속한 결정이라고 예. 했고 우리 내부에 충분한 공론화가 없었다고 비판했죠. 그런 애매한 입장을 취하니까 자꾸 중국에 지금 우리가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문 후보님께서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나서 북한이 핵 도발을 강행하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5차 핵실험 때까지는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하면 찬성한다? 저는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연성환 변호사님도 예.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예, 귀한 걸음하셨는데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있죠.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개인적인 어떤 결격 사유라든가 단점이 많지만은 어떤 오바마 정부의 그 8년 동안의 진보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트럼프가 됐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홍준표 후보는 개인적인 역량은 차치하고 보수 정권 지금 9년이죠. 9년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 그다음 정책에 대한 반발 심리 이런 게 결국은 진보에 대한 지지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갖다가 어떤 깨뜨릴 수 있는 비책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을 제외하고 어떤 그 자유한국당 자체에서 이걸 빨리 돌파를 해야지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다.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은 제일 필요한 게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보 위기를 헤쳐가려고 해도 정말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고요. 결국 미국이 우리 안 믿으면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을 거고요. 신H슨 라인이라고 그러죠. 네. 결국은 우리를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국익을 생각해서 지금 안보 상황에서 역시 보수 가치가 필요한 때고 또 경제 상황도 저는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뭐 미국이 금리도 인상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경제 자유화가 필요한 때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보수 가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호소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뭐 잘못했다고 먼저 반성하는 게 먼저겠죠. 근데 네. 보수 정권 10년 동안 뭐 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조금 답답한 게 사실 저는 이제는 좀 발목 잡기 정치가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쪽에 안 돼야지 우리가 뭘 할 기회가 있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MB정부 들어서자마자 소고기 촛불 시위로 얼마나 MB정부를 흔들었습니까? 사실 늘 이 발목 잡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못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새로 탄생하는 정부는 어찌됐든 어느 정당도 소수 여당이거든요. 그런 협치 또는 뭐 통합정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나경원 의원님 계시니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정당 창당 당시에 당연히 나 의원께서는 그쪽으로 합류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많았는데 자유한국당에 남으셨거든요. 남으신 이유가 뭔지 좀 알기 쉽게 좀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욕을 양쪽으로 먹고 있어요. 네. 탄핵을 했다고 욕을 먹고 네. 안 갔다고 또 욕을 먹는데요. 저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저희가 탈당을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한 국정농단의 책임 있는 친박 몇 명을 당에서 쫓아내느냐 마느냐에서 못 쫓아내니까 전부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탈당 논의가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적어도 한 50명 이상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내부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되면 그 당의 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생략된 채 이렇게 너무 빨리 가시면서 사실상 제가 합류하는 것보다는 이 당에서 네. 새롭게 보수 가치를 건강한 보수 정당을 만드는 게 맞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남았고요. 사실은 저는 우리가 이 선거 과정이나 선거 이후에 보수가 다시 통합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발걸음해서 스튜디오에까지 직접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좋은 기회 잡아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